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정진철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3ds max를 이용해가지고 모션 그래픽 제작하기에 대한 콘텐츠를 업로드를 했고요. 2주 전까지 이제 그 내용은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3D max의 MCG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CG를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MCG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 버전에 이제 새로 포함된 기능이고요. 2016, 2017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MCG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맥스에서 이 MCG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만 오늘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조금 더 고급 내용을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이제 베이직에 관한 내용을 주로 이제 다룰 겁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처음에 이제 MCG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MCG가 어떤 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MCG를 맥스 안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간단한 샘플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요 적용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MCG를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영상이 이 맥스 2016에 들어 MCG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MCG는 이제 비주얼 스크립팅 툴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3ds max에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려면은 맥스 스크립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SDK를 이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짜서 맥스 안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었는데, 이 맥스 안에 이 SDK하고 맥스 스크립트 이외에 또 다른 개발 도구가 이제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이 코딩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이 MCG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드를 짜서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밑에 써놨듯이 이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의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라는 이름의 툴이고요. 요거를 이제 짧게 얘기를 해서 보통 이제 MCG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 2017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맥스에서 사용되지 못했던 기능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메뉴라든가 아니면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기능들은 오늘은 안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어떤 뭐 오브젝트를 생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파라미터를 만든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알아야 할 지식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리니어 알제브라라든가 이제 뭐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MCG가 아무리 이제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의 언어라고 해도 아무래도 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 프로그래밍적인 어느 정도 지식은 갖고 있으셔야 돼요. 간단하게나마. 그리고 이 수학에 관련된 지식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시면은 조금 더 나은 기능들을 개발하실 수가 있죠. MCG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맥스 스크립트나 3D Max SDK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이제 방법만 바뀐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코딩을 해서 기능을 넣었다고 치면은 지금은 이 MCG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드를 짜가지고 새로운 기능들을 연결을 해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MCG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아티스트 분들이 골치 아픈 뭐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아도 기본 개념만 갖고 계시면은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어서 맥스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MCG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MCG2를 맥스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오브젝트 크리에이션에 관련된 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기능을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각 노드가 어떤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연결하면은 어떻게 맥스 안에서 적용할 수 있고, 뭐 모디파이로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지오메트리 기능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는가라는 내용만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깊은 내용은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은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부에 2주 후에 올라올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3dmax를 띄워서 어떻게 이 MCG가 구동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ds max를 열었고요. 저는 이제 2017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CG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이쪽 스크립팅 메뉴에 보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 맨 위에 이렇게 4개가 있어요. Install Max Creation Graph, 그 다음에 New Max Creation Graph, Open, 그 다음에 Max Creation Graph Editor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MCG에 관련된 명령어들이에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New Max Creation Graph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띄워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New Max Creation Graph를 띄우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맥스를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좀 친숙한 윈도우를 보시게 될 거예요. 뭐 매테리얼 에디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의 방식으로 돼 있죠. 중간에 이제 작업창이 돼 있고, 그 다음 오퍼레이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씩 꺼내 가지고 뭐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꺼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노드를 하나 꺼내거나, 그리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소켓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소켓이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소켓을 연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 명령어를 다 찾아서 들어가셔도 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X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서칭 박스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앞 글자 몇 개만 쓰면은 뭐 제가 자주 쓰는 아니면 알고 있는 노드들을 금방금방 찾아가지고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은 뭐 왼쪽에서 오퍼레이터를 꺼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X키를 쳐서 제가 아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찾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앞자만 몇 글자만 치면은 거기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쭉 뜨게 됩니다. 아웃이라고 치면은 뭐 아웃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쭉 나오죠. 여기서 이제 고르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제 이 노드 이 개별적으로 다 이런 소켓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소켓을 연결을 하면은 이제 기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일단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보시면은 뭐 뉴, 오픈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똑같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 인스타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도 거의 비슷하고, 줌 관련된 것도 있고, 빌드 관련된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관련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제 눈여겨보실 거는 여기 보시면은 파일 메뉴에 보시면은 패키지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하고 인스탈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로드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빌드 같은 경우에는 evaluate, 이제 이런 명령어들 이제 주로 쓰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윈도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두 개는 제가 만든 MCG가 잘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에러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창이 이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이게 그 헬프 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뭐 어떤 노드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 노드에 대한 설명들이 이쪽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MCG 윈도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 MCG로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통은 이 오른쪽 커맨드 패널에 와가지고 뭐 박스 버튼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죠. 그리고 모디파이에 와서 세그먼트를 더 나눠둔가 아니면은 길이나 높이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를 만드는 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맥스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명령을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조금 더 새로운 명령어를 만들어서 이 박스를 만드는 새로운 명령어를 MCG를 통해 만들어서 한번 맥스 안으로 넣어 볼게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많은 내용, 이 오퍼레이터들이 있지만은, 이제 저는 어떤 걸 쓸지 미리 알거든요. 그래서, X키를 눌러가지고, 일단은 그 노드들을 불러와 볼게요. 일단은, 파라미터라는 부분에서, 싱글이라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라미터라고 치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싱글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싱글 노드를 하나 꺼낼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눌러서 create box라는 이 노드를 하나 꺼낼 겁니다. create box를 꺼내고 그 다음에 output은 보시면은 이 아웃풋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이제 진행을 할 내용은 요 지오메트리하고 모디파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웃풋을 만들어서 어느 카테고리에 넣을지 그리고 어떤 기능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크레이트 이 박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지오메트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은 지오메트리로 불러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드가 3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박스를 만들기 위한 최소 단위의 노드를 꺼낸 거예요.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박스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맥스에서 그냥 기본 박스를 만든 다음에 이런 수치값들을 변경을 하려면은 모디파이 탭에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파라미터 메뉴가 바로 여기에 보이시는 이 파라미터 노드예요. 지금 name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뭐 사이즈로 일단 이름을 바꿔 볼게요. 사이즈로 넣고 그 다음에 미니멈하고 맥스 이 넘버가 있는데 일단 미니멈은 1로 넣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도 1로 넣을게요. 그리고 맥시멈은 일단은 100으로 넣고요. 그러면은 요 이제 내용 뭐냐면 이 파라미터는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100이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주어지는 거는 이 랭스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200까지가 이제 맥시멈인 거죠. 200 이후로는 안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니멈하고 맥시멈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가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갖는 값은 1이 되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주어졌으니까 이 숫자들은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보시면은 이 소켓 보시면은 이게 아웃풋 소켓이라고 그러고 이게 인풋 소켓이라고 그러는데 아웃풋 소켓에 나가는 이 정보값의 종류가 있어요. 지금 싱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싱글은 이 인풋 값의 싱글 값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이런 이제 타입들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건 이제 메쉬가 연결되는 메쉬만 연결을 하라는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색깔의 이 아웃풋 인풋을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싱글 값을 이쪽 위드 값의 싱글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개 다 연결을 할게요. 똑같은 값을 다 이 싱글 값을 width, height, depth 값에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create box에 이 메시 밸류를 이 아웃풋 지오메트리 메시 밸류에 넣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박스는 지우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노드들이 이제 연결된 거죠. 자, 이렇게 연결된 다음에 이 파일 한번 세이브를 해야 돼요. 세이브 에즈로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맥스를 설치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C 드라이브 유저 데이터 안에 오토데스크 그 다음에 맥스 버전 폴더 안에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라는 곳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끔 돼 있어요. 예, 이쪽에 이제 바로 저장이 되게끔 돼 있죠. 그리고 확장자는 맥스 툴이라고 이런 식으로 저장하도록 돼 있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테스트니까 mcg 기존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mcg 박스라고 이름을 줘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경로 안에 이제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빌드에서 evaluate을 한번 눌러주세요. 예, 눌러주면은 이쪽 로그 창에 밑에 이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나타내는 로그 창인데, 이쪽에 보시면 세이브가 잘 됐고, 그 다음에 빌드도 이제 모두 잘 이루어졌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가 뜬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노드들을 실행을 했으니까 이 명령이 이제 맥스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맥스 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아웃풋을 지오메트리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웃풋이 이 지오메트리 탭으로 가게 됩니다. 지오메트리 탭에 가셔가지고 이 탭을 누르시면은 맨 밑에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라는 이 탭이 하나 있죠. 이 탭을 누르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mcg 박스라는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mcg를 만들었던 기능이 들어와 있죠. 네,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뭐 아무데나 일단 딱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모디파이 탭에 가면은 제가 아까 파라미터는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어요. 맥시멈 값이 100이고 미니멈 값이 1인 파라미터를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늘려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커지죠. 쭉 커지고 맥시멈 값이 100이 되면은 이제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사이즈를 줄이면은 미니멈 값은 1값으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1하고 100 사이의 값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간단하죠. 이렇게 제가 파라미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를 중간에 만들고, 그 다음에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지오메트리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탭에 지오메트리 탭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크리에이션 그래프,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 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mcg 박스라는 명령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파라미터를 이거 말고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컨트롤 C, V 눌러가지고 하나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3개를 만들어 볼까요? 어차피 박스가 이렇게 3개의 이 밸류 값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개를 만들고, 사이즈 간단하게 사이즈 하나는 X, 그 다음에 하나는 Y, 그 다음에 하나는 Z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파일을 한 번 더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빌드에 가서 이밸류에이션을 한 번 더 해주세요. 해준 다음에 모디파이 창에 가시면은 제가 방금 전에 수정했던 파라미터를 하나에서 이렇게 3개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X 값으로 늘리고 뭐 Y 값으로 늘리고, 네, X, Y, Z, 이 X하고 Z가 이제 잘못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계속 추가를 하거나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이 많은 기능들을 담을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신 내용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mcg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크리에이션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의 mcg를 만들 건데, 여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내용을 한 부분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 맵이라는, 중간에 보면 이제 맵이라는 노드가 있는데 이 맵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노드를 다 연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피어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 스피어의 버텍스에 모든 이 박스들을 생성을 해라, 똑같은 위치에 박스들을 생성을 해라 라고 하는 기능들을 만들 겁니다. 이쪽 왼쪽에 보시면 이제 파라미터가 2개가 있고요. 중간은 그런 기능들을 하는 이 버텍스의 위치 값이라든가 버텍스 값을 알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 박스를 만들어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아웃풋은 방금 전에 이제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디파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렉트한 오브젝트에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가 다 달라붙게끔 적용을 할 거라서 아웃풋은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모디파이어로
저장을 할 겁니다. 네, 그럼 다시 맥스로 돌아가서 이 MCG를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시 맥스로 돌아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하는 메시부터 생성을 할게요. 이렇게 저는 처음에 지오스피어를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오브젝트 아무거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방금 전에 저희가 박스를 만들었죠? 그랑 저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파라미터 노드를 먼저 만들게요. X를 눌러서 파라미터 싱글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사이즈라고 일단 주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create box 노드를 만들고 이 싱글 값들을 다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박스를 만드는 MCG 명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택한 이 오브젝트를 MCG 툴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서 modify 이 try mesh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선택한 메쉬를 이 MCG 툴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는 명령하고 같이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노드죠. 그래서 modify try mesh를 선택을 하나 크리에이션 하시고요. 그 다음에 mesh vertices라는 노드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try mesh를 이쪽 output mesh에다가 소켓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 만들어진 메쉬의 모든 버텍스들을 하나의 이 버텍스들을 그룹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집합이라 그러는데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를 눌러가지고 맵이라는 노드를 하나 더 만드세요. 그리고 offset mesh라는 이 노드 하나 만들고요. 보시면은 이 offset mesh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보시는 요 노드들하고 색깔이 좀 틀릴 거예요. 이 offset mesh는 이 컴파운드 노드라 그러는데 이 컴파운드 노드는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노드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리에이티브 박스의 트라이 메쉬 이 아웃풋을 이 offset mesh의 인풋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메쉬 버티스 노드를 맵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맵에 있는 펑션이라는 이 사각형으로 된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offset mesh에 연결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죠.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맵이라는 노드를 꺼냈는데 이 맵이라는 노드를 보시면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를 그린 건데 아까 전에 제가 선택한 지오메트리 노드에 메시버테시라는 버테시스라는 이 노드를 붙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선택한 모든 버텍스들의 정보값을 하나의 집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 그룹핑 안에 들어가 보면은 버텍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해서 버텍스 인덱스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버텍스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지금 저는 이제 예제를 준 거지만은 x라는 값 안에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서 그 안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숫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를 이 맵 어레이에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버텍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맵 노드 안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펑션은 뭐냐 하면은 이 버텍스 정보값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버텍스 1번, 2번, 3번 이 1번, 2번, 3번 들어올 때마다 이 펑션에서 어떠한 일을 추가적으로 더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든자면은 자, 버텍스 1번이 들어오고 그 값에 1을 더해라. 2번이 들어오고 그 값에 1을 더해라. 3이 들어오고 그 값에 1을 더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기능이 펑션인 거예요. 그래서 인풋 같은 경우에 이 배열 값에다가
이 펑션, 제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만들면 거기에 부가돼서 아웃풋이 도달이 되게는, 이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풋 같은 경우에는 뭐 집합에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펑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플러스 1을 모두 해라 라는 기능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거고요. 2 플러스 1은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3 플러스 1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값은 이렇게 1, 2, 3, 4로 5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은 여기에 펑션이라는 기능이 더해지면서 결과값으로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1이 더해지는 아웃풋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맵 채널이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맥스로 돌아가서 이 맵 채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맥스로 돌아왔고요. 이제 맵 채널에 제가 연결을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버텍스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어서 그 집합들을 이 맵 채널 안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맵 채널 안에서는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요소 하나하나마다 이 펑션이 적용이 되게끔 주는 거죠. 이 펑션 같은 경우에 이 밑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연결된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박스를 하나 만들었죠. 그 박스를 이 버텍스 위치 값에다가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텍스가 만약에 1번 버텍스가 들어오면은 박스를 하나 만들고 그 버텍스를 1번 버텍스 위치에 그 위치 값에다 옮기는 거죠. 그리고 2번 버텍스가 들어오면은 박스를 하나 또 만들고 2번 버텍스 자리로 이동하게끔, 이 밑에 부분이 그 펑션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맵이라는 데에서 모든 기능이 이제 구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컴바인 얼 메쉬라는 노드를 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박스들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드는 거예요. 어태치를 다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컴바인을 하나 더 연결할게요. 컴바인 메시스로, 예, 여기 만들어졌네요. 컴바인 메시스는 이제 두 개의 메시를 하나의 메시로 이제 어태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박스가 만들어진 하나의 오브젝트를 오리지널 오브젝트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연결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됐으니까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 크리에이션에 관한 부분이고요. 모디파이어는 만들어진 오브젝트에 모디파이어를 붙이는 거라서 지금은 이제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기능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디파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 메쉬를 이쪽 아웃풋에 연결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노드들은 다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보기 쉽게끔 이렇게 제가 선택한 노드들을 갖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크리에이트 그룹 노드를 만들면 이렇게 그룹화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되겠죠. 이름도 넣을 수가 있고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모디파이어를 이제 실행을 해 볼게요. 일단은 파일에 오셔가지고 세이브 에즈로 mcg 어태치,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first 펑션이라서 f로 쓸게요. 그 다음 mcg first f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evaluate를 했습니다. 그럼 밑에 로그 창에 여기 다 성공했다고 나오죠. 여기에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다음에 모디파이 탭으로 옵니다. 모디파이 탭으로 와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이제 섞여 있는데, 방금 전에 만들었던 mcg first f라는 명령이 모디파이 안으로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적용을 했습니다. 예, 적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탁에 보시면은 모디파이어가 하나 쌓여 있죠. mcg first f라고. 이 사이즈를 한번
늘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 버텍스에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고 그 박스의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이 오른쪽에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은 기능을 넣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만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밴드 같은 명령을 적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응용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밴드가 적용된 스피어에 이 버텍스들이 붙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응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기능을 만든 이 맥스에서 만든 기능을 저만 쓰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제 이렇게 만든 기능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쓰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MC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 아까 전에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에 컴파운드라 그랬는데 여러 개의 노드들이 붙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노드들을 한 번에 다 패키지화해서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심플화해서 패키징 할 수 있는 명령이 또 있어요. 아까 전에 파일 메뉴에 보시면은 패키징이라는 메뉴가 있었고 인스톨이라는 메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든 이 메뉴를 패키징하는 방법하고 인스톨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은 확장자는 이 맥스2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겠죠. 일단은 세이브를 한번 하시고 이쪽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패키지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스톨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패키지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확장자가 MCG라는 확장자로 바뀌어 있어요. 보시면 아까 전에는 MCG2라는 확장자였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확장자가 그냥 MCG 패키지 파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MCG 파일을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D 드라이브에다가 저는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면 돼요. 근데 설치하실 때에는 여기서 이제 오픈을 누르시면 안 되고, 저 MCG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인스톨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라는 이 툴을 이용을 해서 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저장했던 D 드라이브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확장자 MCG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MCG 파일을 선택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들도 MCG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CG를 꼭 주실 때에는, 작업은 이렇게 오픈 세이브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완성된 MCG 파일을 줄 때에는 패키지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하고 인스톨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배포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는 요 MCG 파일 같은 경우 두 개, 이 예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동영상 올리는 글하고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인스톨로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간단한 MCG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MCG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설명이라든가 수학에 관련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MCG 요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씩 이해가 될 만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2부도 봐주시기 바라고요. 2부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MCG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서 사용도 할 수 있지만은 만든 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스팟 같은 데 가시면은 기존에 이 MCG를 만들어서 업로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완성된 MC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인스톨 MCG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 기능을 사용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 스팟 말고도 크리에이티브 마켓이라는 곳에서 MCG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쪽에서도 이제 MCG를
많이 올리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이 MCC 관련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프로세스 같은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간단하게 MCC를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하는지, 그리고 간단한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MCC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2주 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